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강사 김노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동 킥보드 교통 관련 설명드리고요. 실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프로그램 제가 강의를 지금 한 3년 지금 차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위험한 탈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탈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2019년도에 주로 들어와서 2020년, 21년 올해까지 해서 지금 한 10개 이상의 업체들이 각 도시마다 킥보드,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용하게끔 막 도시에 뿌려놨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탈 것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업체랑 같이 협업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많은 걸 배워가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뭐 호주라든가 대도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대도시에서 주로 이런 킥보드 이동 장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 나라들도 지금 세이프티 프로그램, 이건 트랜스포트 세이프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 통계도 내고 사고도 조사하면서 안전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정부나 지자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알려드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교 위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한성대도 왔지만 서강대도 갔다 왔고요. 뭐 인천대, 뭐 광주여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PM이라고 부르는데 국내에서는 그래서 PM이 뭐냐? 국내에서는 개인형 1인 이동 장치라고 부릅니다. 이 개인형 1인 이동 장치는 이제 법으로 제한 속도를 25km로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25km가 넘는 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막 50km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PM이라고 부르는 개인용 이동 장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전동 킥보드.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고 사고도 제일 많고 자전거에 전기 모터를 달아서 전기 모터 이용을 해서 움직이면 똑같이 PM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뭐 패스냐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퀴 달려서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것들은 다 PM에 들어가고요. 뭐 옛날에 세그웨이라고 해서 양쪽으로 돼 있는 바퀴 돼 있어서 올라타고 돼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요새는 대부분 없어진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외발 휠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 킥보드가 지금 완전히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가격이 저렴해요. 비싼 게 80만 원 정도? 저렴한 거는 50만 원대.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PM이다 그러면은 다 전동 킥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명칭을 틀리게 부르는데 유럽은 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해도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A, B 클래스까지는 뭐 속도가 25km하고 C, D로 넘어가면 이제 전기 오토바이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지금 유럽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막 교육을 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북미 지역은 이제 같은 영어권이지만 좀 틀리게 이 스쿠터, 일렉트릭 스쿠터라고 불러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건 시카고 건데요. 왜 화면이 안 뜨죠?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좀 몇 개 찾아놨는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저걸 안 해놓으셨나 보다. 일단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카고 지금 화면이 나와 있는데 시카고 쪽도 그 도심에서 학생들 먼저 가르쳐라, 안전 프로그램 해라, 헬멧 써라 이런 지자체들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화면 넘어가는 것 좀 봐주시겠어요? 화면이 왜 안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어린이들이 옛날에 모터 안 달려서 이 미는 거로 탔던 거에 모터가 들어간 형태인데 그런 모터가 안 들어간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킥보드에 모터가 달린 형태를 전동 킥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왜 안 나가죠? 아니 이거 말고 제가 여기 웹사이트 창을 몇 개 띄워놨는데 이런 거 안 넘어가요. 왜 그런지 봐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시카고 시에서 미국의 시카고 대도시 세 번째 대도시인데 거기서 자전거 도로로 다녀라, 헬멧 써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계속 교육하고 학교에서 교육해라 이런 식으로 외국도 지금 이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많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건 개인이 돈 주고 사서 이용하는 거 말고 공유 킥보드라고 길거리에 막 걸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유, 뭐 우버 같이. 우버는 이제 기사가 와서 운전해 주는 거지만 이건 자기가 앱에서 태그해가지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이동에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성대에서 한성대 입구역까지 가는데 마을버스를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되지만 들고 다니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타고 가는 거예요. 1,000원 내고 마을버스비보다 좀 저렴하게 내고 그래서 기본료 뭐 1,000원에 분당 100원이나 150원 이렇게 내고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근거리 용도로.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라임이라고 미국 업체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착 뻗쳤어요. 그래서 뭐 버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 2019년부터 들어왔습니다. 한 3년 됐는데 라임이라는 회사는 한국에서는 올해 철수를 결정해서 철수했어요. 한 3개월, 4개월 전에. 라임이 그 그린색, 요거보다 조금 진한 그린색이에요. 그린색으로 된 게 그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빔, 요 바탕 화면에 있는 색깔이 빔. 그 다음에 뭐 직구터, 싱싱 이게 직구터고요. 싱싱, 디어 뭐 수도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또 소규모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보통 10개 이상. 조그만 소도시는 5개 업체가 막 서로 경쟁을 하니까 막 뿌려놓고 이게 좀 교통에 불편도 주고 그래서 뉴스에서는 맨날 불편 사항만 나오죠.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근데 이게 올바르게 잘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공유 전동 킥보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부분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제가 12가지 안전수칙 지켜라 해서 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신호대기 이거는 차처럼 똑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니까 신호대기에 서야 되는데 신호대기에 보통 사거리에서 한 2분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2분이면은 예로 치면은 한 150원, 150원에서 한 300원이 더 추가가 돼요. 비용이 나중에 결제할 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3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가다가 큰 사고로 이어져서 사망사고까지 있다. 그러니 제발 너네 센트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라고 유럽연합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 항목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용을 하실 때 100원, 200원의 목숨 문제 없도록 잘 교통법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요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법이 한 2번, 3번 정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가 또 이용하게 했다가 면허 없이 타게 했다가 면허가 있어야 되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2021년 5월 13일자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 버전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범칙금 항목이 다 생겨가지고 자전거보다는 훨씬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관련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은 이거 전기로 된 거 공유 킥보드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적발되시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승용차를 몰 수 있는 나이,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인데, 만 18세,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근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오토바이 있죠. 125cc 이하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것들. 그게 만 16세부터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만 16세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때 저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은 전동 킥보드 몰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운전면허증 설명드린 면허증이 없으면은 모시면 안 돼. 무면허 벌금이 생겼어요. 10만 원 범칙금. 자동차 이런 거는 무면허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합니다. 맞죠? 여기 이제 교통 관련된 승경님이 와 계시니까 변승경님 맞죠? 자동차는 50만 원, 60만 원 하죠. 무면허 운전이. 근데 킥보드 10만 원이다. 범칙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도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차도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차도는 보통 오른쪽 제일 끝차선으로 이용하라고 경찰청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 차도 이용해도 되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니까 제일 느린 속도니까 저속 차량은 잘 오른쪽 끝차선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도에서 운행 시 범칙금, 이게 제일 위험한 부분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막 인도에 타고 다녔어요. 막 사람이랑 걸어 다니는 사람이랑. 근데 이제 법이 싹 바뀌어서 인도에서는 운행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항목도 생겼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거나 차도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도시도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인도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난다. 거기서 보행자랑. 그 항목은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 착용, 헬멧. 헬멧은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하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내진탕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범칙급 때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제가 자전거 대회 마샬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 대회. 여러분들이 막 몇천 명씩 참가하는 대형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설악 그랑폰도도 있고, 요번 주에 제가 화천 DMZ 랠리에 또 마샬로 나가는데, 올해만 자전거 대회에서 2명이 사망했어요. 사망 사고가. 헬멧도 썼는데. 그만큼 속도가 있으면 위험해요. 킥보드도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이따 통계치에 보여드리는데 사망 사고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그래서 헬멧을 꼭 쓰셔야 되고, 제가 교육하면서 헬멧을 꼭 착용하고 교육하는데, 처음 배우실 때 조금 운동신경이 부족하신 분들 꼬꾸라져 가지고 땅에다 박은 적이 2번 있었어요. 한 분 헬멧 썼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다른 한 분은 앞으로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앰뷸런스로 후송해서 꼬맸습니다. 나 잘 타면 되는다. 근데 노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전사고가 항상 발생해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헬멧은 꼭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헬멧 꼭 쓰라고 지도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2만 원 안전모 미착용.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도 전에부터 있던 법이에요. 범칙금이 2만 원. 자전거 같은 경우, 자전거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제가 자전거도 타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헬멧 의무 착용. 자전거도 위험하니까 헬멧을 써라. 근데 범칙금 항목이 없어요. 그럼 범칙금 항목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 하죠. 그래서 자전거는 헬멧 안 쓰고 다녀도 적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 안 했는데 가장 먼저 적발되는 게 딱 보이잖아요. 헬멧 안 썼으면. 헬멧 안 썼는데 자꾸 면허증 주세요. 그럼 면허증도 없어요. 그럼 10만 원, 또 12만 원 막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법규를 잘 지키셔야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이용하는 기기예요. 이거는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혼자서 이용해라 그렇게 맨날 얘기해도 두세 명이 타고 다녀요. 젊은 분들 여자친구랑 타고 남자친구랑 타고 친구들끼리 타고. 그래서 요것도 범칙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누가 부냐? 운전자가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할. 그 다음에 음주운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도 자동차보다는 약하지만 범칙금이 있습니다. 적발 시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 자동차랑 동일하게 벌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돼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어요. 100점부터 면허 취소죠. 100점 정도 부과되시면은 면허 취소. 여러분 자동차도 못 모는 겁니다. 보세요. 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그냥 2명, 3명 이렇게 타요. 여기 보시면 3명 젊은 학생들. 이 혼자 타도 위험한데 헬멧도 안 쓰고 이러고 타고 다닙니다. 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국도 혼자 타라. 헬멧 써라. 교통법규 잘 지켜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앞에 태우고 이건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같이 운전하는 것처럼 막 타고 다니고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혼자 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둘이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헬멧 안 쓰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셔야 돼요. 원칙. 자전거도 마찬가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횡단보도 그냥 쌩쌩 타고 다녀서 요거는 적발되면 얼마죠? 횡단보도 저 타고 이동 시 범칙금 모르시겠어요? 요것도 범칙부 항목이 제가 있는 거 3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횡단보도에서 이거에서 보행자랑 사고 냈을 때 이게 제일 문제예요. 끌고 가서 부딪히는 거는 보행자고 물건으로 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기가 타고 가면 차가 돼요. 무조건 가해자. 아주 중요한 항목을 위반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린이 이용 금지, 미성년자, 우리 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했다. 전동 킥보드, 모터 달린 거. 그냥 모터 없이 조그마한 거 타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크잖아요. 거의 중고등학교만큼. 전동 킥보드 막 이용해 몰래. 그러면은 누구한테 범칙금이 가냐? 이거는 과태료라고 그래요.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보호자한테 과태료를 불러다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과태료 내신 분 봤어요. 인천에서 교육할 때 어머님이 자기가 내봤다고 손 드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분이 사가지고 미성년자인데 6학년짜리가 타다가 걸려서 과태료 경찰서 불러가서 과태료 내고 왔대요. 그래서 어린이 절대 타면 안 된다. 전동 킥보드. 특히 공유 킥보드는 더합니다. 그래서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조금 면허증을 제출하게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면허증 제출하고 신분을 나이를 확인한 후에 태워주는 업체가 있는데 보통 성인은 만 18세 이상 성인들을 다 인증해주고 소규모 업체들, 지방 소도시의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태워요. 그래서 지방 소도시에서 좀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요 사항은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용하는 도로는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차도, 그다음에 헬멧 쓰셔야 되고 혼자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뽑아가지고 온 건데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계가 매년 나와요. 경찰 DB 조회할 수도 있고 시간대별, 뭐 유형별, 뭐 차종별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PM만 뽑아왔어요. PM의 통계가 나온 게 2017년도부터예요. 그 안전공단 DB에 올라온 게 그래서 뽑으면은 사고 건수가 매년 2배씩 늘어나요. 보시면은 사고 건수, 사망자도 보시면은 작년에 19명,
올해도 초에 뉴스에 많이 났을 겁니다. 50대 여성 사망사고 버스에 치여서. 이런 식으로 매년 사고가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왜? 그만큼 이제 많이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둘이도 타고 셋이서 타고 막 달리고 최고 속도로도 막 달리고 25km로.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제가 요거는 사고 유형 분류 통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일부만 뽑아왔습니다. 이제 작년치로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의 제가 배포해드린 거에는 아마 내용이 없을 거예요. 조금 틀릴 겁니다. 대인 사고는 뭐냐면은 내가 가해자인데 사람을 친 거예요. 차도 통행 중은 없겠죠, 당연히. 차도에 누가 사람이 가진 않아요. 근데 골목길 같은 데서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골목길 사람도 걸어 다니니까. 그러면 어디서 제일 많이 나? 보도 통행 중. 근데 아직도 막 보도되고 다니는 거야. 인도도 타고 보도도 타고 막. 자전거 도로가 보도에 있으면 거기 자전거 도로만 다녀야 되는데 보도도 막 때리고,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인데 막 거기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한강 시민공원 자전거 도로 보면 정 가운데, 자전거 도로 정 가운데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조깅도 하고. 그래서 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 통행 중에 인사사고를 제일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속도도 좀 어느 정도 있는데다 소리가 안 나요. 전기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자전거는 철거덕 뒤에서 오고 뭐 빵빵빵 울리고 하는데 이거는 소리가 안 나요. 쓱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딱 돌 때 부딪히는 거예요. 방향 전환할 때. 이게 있는데 잘 이용을 안 합니다. 다 있어요. 벨이. 그래서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대차는 뭐냐면은 내가 킥보드고 다른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랑 부딪히는 사고. 근데 제가 뽑아왔어요. 측면 추돌이 426건. 이 제일 높아요. 한 50% 이상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골목에서 막 가다가 사거리에 속도 안 줄이고 그냥 가는, 신호 없는 골목들 있잖아요. 가다가 그냥 이쪽에 나오는 차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측명사들. 앞뒤에 있으면 앞뒤에서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게 뭐냐, 골목에서 그냥 세게 달려버리는 거죠. 서행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측면 추돌 사고가 제일 많은 겁니다. 전면이나 기타는 좀 적잖아요. 보시면은 기타는 이것저것 다 통튼 거니까. 전면 충돌 누가 앞에 오는 사람 갖다 박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운전 미숙이죠. 기기 조작 미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 단독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킥보드 타고 가다가 누구랑 부딪힌 건 아닌데 나 혼자 자빠져서 다치거나 이런 거예요. 나 혼자 사고 친 거지. 뭐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든가 계단에서 굴렀던가. 이게 전도가 제일 많아요. 전도. 혼자 넘어지는 거지 그냥. 비 올 때 미끄러져 넘어지듯이. 제가 이거를 실습을 할 때도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 못 타니까 그냥 누르면 막 가버리거든.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향도 좀 까다롭고 자전거보다 훨씬 위험한 탈 것이에요. 작년에 거에는 요 전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재작년 거 2020년 거에는 되게 높았는데 작년에는 전도가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전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도가 보통 50% 이상 나왔는데 작년 대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처음 탈 때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배우듯이 이것도 잘 넘어지는 기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의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주의해서 항상 타셔야 되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노면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핸들도 좁고 그 조향이 확확 돌아가고, 바퀴가 작으니까 조그만한 장애물을 만나도, 조그만한 턱을 말라도 확 하다 넘어지고. 제가 이거 타고, 제가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킥보드를 35년 탔는데 저도 한번 이거 타고 넘어졌어요. 언제? 밑에 우레탄 코팅돼 있는 데 있죠. 뭐 농구장이라든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거기에 물기가 있었는데 쓱 코너 돌다가 빨라당 자빠졌어요. 그냥 심하게 돈 것도 아니고. 보통 물기가 있는다고 다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레탄 코팅같이 매끈매끈하게 된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잘 넘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져 봤다. 그러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혹시 나이 드신 분 타도 자빠지면 어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고 통계도 좀 보여드렸고 경각심을 좀 일으켜드렸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습을 이따 해보실 건데, 실습은 요거는 오래 타는 기기는 아니라서 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타세요. 근데 재밌으시니까 한 30분 이상 타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 한 1시간 반 타봤는데 허리 아파서 못 타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못 타고 잠깐 타는 거다. 그래서 근거리 이동용으로 쓰는 건데, 중요한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브레이크가 왜 중요하냐? 이거에 쭉 모르고 갔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럼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공유 킥보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킥보드들 되게 많아요. 제가 타보니까 브레이크 안 돼서 막 밀린다고. 그럼 얼른 놓고 얼른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브레이크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한 칸 있을 때는 가면은 금방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저도 가다가 한 칸 있는데 자전거 도로 한강 시민공원 가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걸어갔어요. 이런 식도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요새는 타이어는 통 타이어라고 해서 바람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이제 공유 킥보드들은 막 이용자들이 막 함부로 이용하니까 스탠드가 많이 그냥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지법인데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안 배우고 타신 분들 자전거도 그런데 이 엄지를 안 껴요. 이렇게 엄지를 훅을 이렇게 껴야 돼 항상. 엄지를 안 껴서 이렇게 얹혀놓고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노면에서 털커덩 할 때 빨라당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자전거도 교육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지 껴서 꽉 잡아주는 거죠. 엄지를 꽉 껴서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손으로 네 손가락을 다 쓰면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네 손가락을 다 쓰면은 이 핸들을 꽉 못 잡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원칙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원칙이 앞에 두 손가락으로. 그래서 레바도 살짝 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 양쪽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 양쪽에 앞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엄지가 이제 트로틀이라고 그래가지고 페달이 있는데, 이제 엄지 때문에 여기 조금 오른쪽은 불편하긴 합니다. 이 모델은 공유 킥보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이긴 한데, 엄지로 누르는 게 이게 세그웨이라고, 나인보 세그웨이라는 모델인데, 요거 말고 이렇게 요거로 당기는 모델도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제 하나 있는 경우는 왼쪽 손에 하나 있는 경우는 하나만 이용하고, 보통 요새 나오는 모델들은 앞뒤로 해가지고 다 양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브레이크가 있고, 뭐 여기 안에 엑셀레이터 페달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레버가 페달 레버 이렇게 여기 엄지로 돼 있는 모델도 있고요. 이제 출발 가속 정지, 이제 이런 탈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출발하고 정지하는 건데, 이게 그냥 누르면은 출발이 안 돼요. 자동차는 브레이크 띄고 엑셀레이터 페달 받으면 출발이 되는데, 전동 킥보드는 가속 레버를 눌러도 출발이 안 되고 이렇게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올라타서 밀어줘야 돼요. 강제로 바퀴를. 바퀴가 어느 정도 돌아간 상태에서 눌러야지만 출발을 한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올라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레버를 조정해서 이제 계속 움직이시는 건데,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이제 엑셀레이터 페달 밟듯이 쭉 밟으면 최고 속도 25km까지 바로 나와요. 모터의 힘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끝까지 꽉 눌러주시면 확 나가서 많이 사고를 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칠 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반 이하로 눌러라. 눌렀다 얼른 띄시면 돼요. 엄지 레벨을.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엄지를 일정하게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쓸 때는 당연하겠지만 가속 레버를 놓고, 속도가 그럼 자연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잡아서 완전히 쓴 다음에 내리셔야 돼요. 이게 조금 틀린 게 뭐냐면은, 자전거는
다리 디디면서 이게 디디면서 내는데 수동이니까 얘는 미리 내리면 안 되고 쓴 다음에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를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엄지 누르고 그냥 다리부터 내리고 잡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빠져요. 그래서 다 자빠지는 겁니다. 아니 브레이크를 팍 잡아가지고 이제 픽 또그라져 넘어지고. 이륜차는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런 킥보드 형태의 이륜차는 핸들을 이렇게 똑바로 하고 브레이크 스무스하게 잡아 쓰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핸들이 꺾인 상태에서 픽 쓰면 꺾인 방향으로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완전히 쓴 다음에 내리셔야 돼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리셔도 되고 왼쪽으로 내리셔도 되는데 완벽하게 쓴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처음 타시는 분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엄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부터 뚝 내리니까 어떻게 뿅 나가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가르쳐 보니까 조금 차게 되면 재밌거든. 막 이러고 가다가 손 딱 나. 그럼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손 넣어서 타면 안 되는 차예요. 제가 타보니까 제가 아무리 잘 타도 저도 한 손으로는 타기가 어려워요. 이건 항상 양손으로 타셔야 되는 차. 포크각이라고 조향도 여기 포크가 바닥 서 있고 바퀴도 작고 핸들 폭이 짧아서 양손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탈 것은 출발, 가속, 정지를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쓰는 거. 안전하게 잘 쓰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향법,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 이륜차는 물론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해도 되지만 살짝 기울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제가 콘 같은 걸 세워놓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실습을 용도를 만드니까 그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격하게 자동차처럼 핸들을 꺾거나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이게 오르막은 되게 안전해요. 모터가 힘이 없어가지고 한 저같이 한 80km 되는 다리 사면은 속도가 안 나. 25km가 최고 속도인데 한 15km로 올라가요. 얘 자체 무게는 한 30kg뿐이 안 됩니다. 한 25kg. 요거는 한 35kg 될 거예요. 좀 무거운 모델이니까. 사람을 태우고 올라가면은 무거운 사람을 태우면 잘 못 올라가요. 가벼운 사람 태우면 잘 올라가요. 네. 모터 힘이 일정하니까. 근데 이제 내리막이 문제입니다. 내리막. 내리막이 그냥 25km 그냥 바로 나와요. 물론 강제적으로 26km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전자 브레이크가 삐삐삐삐 하면서 걸려서 그 이상은 속도가 안 나는데 노면이 안 좋으면 바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내려가는 거를 주의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내리막에서는 서울 시내 내리막 오르막이 많으니까 내리막에서 주의하셔야 되고 모든 이륜차 대부분의 이륜차들이 사고가 내리막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자전거 사고도 그렇고 제가 설악 그라폰도라고 자전거 대회 안전요원으로 갔는데 내리막에서 그냥 다 갖다 벽에 내리맞고 막 자빠지고 피 막 흘리고 기억 못하고 그걸 패스아웃이라 그러는데 헬멧 썼으면 안 썼으면 큰일 나죠. 피 질질 흘리고 그러면 앰뷸런스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내리막에서 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리막을 항상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노면 바퀴가 작아서 제가 타보니까 그냥 도심용이에요. 아주 도로 좋은데 아스팔트, 자전거 도로 이런 데만 이용하게끔 탈 수 있지 제가 비포장 막 달려보고 그랬는데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좋은 노면에서만 이용하고 이제 요철이라고 그래서 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철, 데코복구라고 말하는 거 소위 요철에서는 똑바로만 넘으시면 돼요. 속도를 너무 떨고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10km 전후로 싹 넘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륜 기기들은 속도가 10km가 넘어갈 때 직진 안정성이 생겨요. 10km 이하에서는 핸들이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자전거 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자전거도 8km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똑바로 가지 그 이하에서는 핸들이 휘청휘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km에서 직진 안정성이 생기니까 10km 정도로 넘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작으니까 우리 턱 있잖아요. 턱. 이렇게 요철 말고 부드럽게 넘는 요철 말고 턱은 그냥 내려서 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아주 낮은 인도턱, 자전거가 넘는 인도턱도 얘는 좀 위험해요. 바퀴가 작으니까
요 바퀴의 휠의 중심 이상 되는 건 절대 못 넘고 요 바퀴 중심보다 좀 아래 부분만 넘을 수가 있는데 조향이 까다롭기 때문에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차. 맨날 언론에서도 떠드는 게 킥보드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던져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골목에도 쓰러져 있고 막 차도에도 쓰러져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한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주셔야 되고 모델이 이렇게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센터 스탠드로 당기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운데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넘어지는데 요 전 모델이라든가 아직도 많이 풀려 있는 거죠. 한쪽으로 세우는 모델 있잖아요. 한쪽으로. 그런 거는 경사가 진데서 위쪽으로 세우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세 방향 아래 방향으로 한쪽 스탠드를 세워주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어 던져놓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 물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이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뭐 지하철 입구에다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고 쓰러뜨려 놓고 가고 그냥 나 몰라라. 이거를 시민의식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요거는 단속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원시 밑에 수원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면은 현철역 입구 바로 옆에 편하게 여기다 세워놓으면 되고 저쪽은 송파구, 대구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이제 구역을 만들어 주면은 이용자들이 편하게 거기다 갖다 세워놓으면 돼요. 요거는 지자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용자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 아무데나 집어 던져놓는 거. 쓰러뜨려 놓고 그냥.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이제 편안하게 이게 새로운 탈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탈 것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도 보강을 해야 되지만 이용자들이 또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좋겠습니다. 야간 주행은 사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불빛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제 도심은 이때 서울 도심은 워낙 환하니까 밤에도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내용이 당연하겠지만 30% 이상 속도를 줄인다. 그럼 최고 속도가 25km까지 나오는데 한 15km 정도로 다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조등이라든가 후미등이 안 들어오면은 범칙금 항목이 생겼습니다. 여기 얼마나? 자, 1번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1번이 올해부터 전동 킥보드에 번호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공유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일반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번호판을 되게 까다로워요. 이런 게 다 깜빡이가 들어와야 되고 뒤에 브레이크가 들어와야 되고 전조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항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1번은 올 초부터 전동 킥보드도 등록제로 해서 번호판을 붙입니다. 자전거처럼. 그래서 막 견인도 해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교차로 횡단시 아까 횡단보도 내려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제가 한국 서울시나 경기도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하남시가 그걸 해놨어요. 하남시 횡단보도에다가 편말을 자전거 내려서 끌고 가세요. 횡단보도 통과 이렇게 넘어갈 때 그게 써놨어요. 다 웬만한 제가 볼 때 60-70%는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하남시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횡단보도마다 조그만하게 팻말 해주시면은 뭐 자전거나 이런 거 내려서 끌고 가라. 그러면은 이제 보행자들하고 사고가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몰랐다가도 그걸 보면 아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정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지만 급정거 시에는 이제 몸이 날아가지 않도록 무릎을 꿇여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잡아주시거나 세게 잡을 때도 항상 상체를 숙여서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연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와 같이 있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는데 한 50% 정도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소리가 안 나니까. 그리고 보행자들이 여기 자전거 도로라고 인도랑 같이 있는데 거기 피해주지 않아요. 그건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그래요. 유럽에 제가 뮌헨에서 있으면은 거기도 보행자 그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어 요 인도에. 근데 거기로 잘 안 다니고 자전거가 오면서 막 소리치고 와요. 뒤에서 학생들이 비키라고. 자전거 도로니까 사람 서 있지 말라, 그리고 가지 말라.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교육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자전거 도로에서 막 걸어다니고 조깅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행자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때는 이게 다 있어요. 모든 킥보드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자전거 같은 딸랑이가 있는 것도 있고, 요 모델은 여기 왼손에 이렇게 돌리는 걸로 벨이 있습니다. 벨을 울려서 뒤에서 접근할 때 보행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차는 왜 소리 나잖아요. 인위적으로 넣은 거예요. 소리 하나도 안 나면은 인식을 못 하니까 전기차 소리 나지 않습니까? 넣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뭐 마찬가지로 눈 비 올 때는 타시면 안 되고요. 뭐 그다음에 업체별로 틀린데 이게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강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강 시민공원 관리공단에서 20km로 속도 제한을 해달라고 전 업체에다 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한 속도가 20이에요. 자전거도. 뭐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강 시민공원. 그래서 얘 끌고 가시면 거기 20대요. 그냥 더 이상 속도가 안 나요.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25가 나오는데 한강 시민공원 들어가면 20km. 그다음에 업체별로 GPS를 통해서 야간에는 속도를 줄이게끔 많이 해요. 또는 우천시, 그건 메인에서 컨트롤 통제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도 이용하는 업체도 있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포장 도로는 타시면 안 되고 끌고 가셔야 되고, 방지턱 높은 데도 내려서 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 같은 방지턱은 완만한 데는 속도 줄여서 일정한 속도로 직각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90도로. 사선으로 넘어가시면 위험하니까 고개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실습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끌어봐야 돼요. 무게를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좀 끌어보듯이 이렇게 주차도 해보셔야지. 그래야지 주차할 때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밀고 끌기, 출발하는 법, 그 다음에 정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진로 전환은 우회전, 좌회전, 유턴 피해가는 거. 그렇게 이제 실습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주차로 이렇게 끝냅니다. 이따가 실습을 하실 건데 제가 사람 개개인마다 실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제가 보고 잘 타는 분들은 좀 재밌게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통과하는 것도 코너를 세워놓고 통과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 거고, 이제 그런 거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출발, 정지, 회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 것만 하시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섰다가 다시 출발하고 또 섰다가 출발하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가 중요합니다. 정지. 잘 서야지 안전하게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탈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전동 킥보드 마찬가지고, 제가 실습할 때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직접 실습을 해드리는데 헬멧 여기에 지금 주무관님께서 다 헬멧도 대여 해놓은 거로 돼 있죠. 네, 헬멧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킥보드 한 대씩 다 몇 대 돼 있죠? 20대. 예, 충분하니까 충분히 연습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못 타시는 분, 난 자동차 운전은 잘하는데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사이드로 빠지셔서 교육을 따로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이 다 사고를 쳐요.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손 들고 준비된 상태에서 자전거 잘 타시는 분부터 먼저 출발해서 주행하고, 나머지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 운동신경 보면서 제가 개인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면 지금부터 잠깐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북구
경찰 교통과에서 나오셔서 배순경님하고 경희님하고 나오셔서 잠깐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 좀 설명드리고 요새 단속이 강화됐으니까 그런 부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질문 없으시면은 바로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예. 아니 쓰러트려지만 안 놓고 안전한 곳에 옆에다가 잘 세워놓으시면 되죠. 주차 공간에는 못 세워놔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막 아무데나 집어 던져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나가서 못했다. 그럼 벽이라든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싹 안전하게 보행자나 차들에 지장 없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 막 타고 가다가 그 전용도로 입구 앞에다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가요 그냥.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네. 끌고 가도 돼요. 삑삑거릴 뿐이지 이것도 제가 이거 돈 안 내고 여기서 밖에서 끌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예. 조금은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는 본인이 꼭 갖다 놓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공유 킥보드다 그러면은 각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GPS로 위치를 다 보고 배터리가 나가면은 자기네 다 회수해 가요. 트럭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안전한 곳에만 세워 놓으시면 돼요. 이거 회수팀이 따로 있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 처박아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 집. 그래도 다 찾아서 다 회수해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회수해서 또 충전해서 또 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하실 때 배터리만 잘 보고 이용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칸 있는 거는 이용하지 마세요. 한 칸이면 거의 못 가니까 두 칸부터 보통 5칸이나 6칸이 돼 있는데 2칸 이상이면 자기가 원하는 한 5분 10분 거리는 다 갈 수 있거든요. 보통 충전해 놓으면은 요게 한 100km 이상 가요. 풀로 충전에는 100km 이상. 근데 우리가 100km를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루 종일.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잠깐 2, 3km 운영하는 거니까 2칸씩만 되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돼요. 네. 주차는 꼭 공간에 내가 거기 공간이 없으면 주변에 안전한 곳에 세워 놓으시면 됩니다. 옆에. 이게 또 쓰러뜨려 놓지 마시고 그냥 길바닥에 쓰러뜨려 놓고 막 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배터리가 나갔다 그래도 안전하게 옆에 딱 보면 아시잖아요. 어디가 안전한지. 나무 옆에 이렇게 세워 놓으셔도 되고 가로수 옆에. 그다음에 이렇게 차단기 있는데 옆에 바짝 붙여서 세워 놓으셔도 되고. 예. 그렇게만 세워 놓으시면은 도도에 사람들 통행하는 거나 뭐 차도에 차들 통행하는데 그런데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또 없으시면 예.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또 자전거 못 타시는 분 둘, 셋. 자동차랑 자전거랑 틀린 거예요. 2바퀴랑 4바퀴. 4바퀴 자동차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자전거 넘어지잖아요. 오토바이도 넘어지고 킥보드도 넘어지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경희님 모시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암지구대 관리반 경희 양승남입니다. 갑자기 요 삼성 요 킥보드 강의한다고 여기 삼성동 한성대 근처에 삼성동 주변에 어떤 위험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위험 지역을 파악해서 학생들 그 주민들에게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가 킥보드 타면서 위험 지역이겠다. 그리고 저도 킥보드를 조금 타봐가지고 그 짧은 지식으로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해본 거 여기다가 목색 경차라고 해가지고 딱 단어 제목을 목색 경차 그리고 위험 지역은 1번부터 6번으로 숫자 보면서 위험 요소가 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목색 경차가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킥보드 위험 지역으로 해서 1번 낙산길은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한성대 후문길 가시면 그 가로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차량이 가로로 주차돼 있어서 또 내리막길이고 굽이진 내리막길이라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삼성공원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골목길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항상 거기서는 서행해서 지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4번 보세요. 4번 이면도로. 여기는 일방 통행이라서 갑자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가장 조심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5번 삼선시장. 삼선시장은 어르신들이 장을 많이 보는 데라 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 어르신이 보이면 이렇게 좌회전해서 피껴간다고요. 근데 거기는 차도 다니고 있어가지고 항상 어르신이 보이면 잠깐 정지하고 뒤를 한번 보고 차가 오는지 한번 보고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비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그 한성대 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이제 산책 끝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차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서도 6번까지 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킥보드를 타면서 항상 방어운전에 주의를 줘야 된다. 운전자는 나를 보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고 안 나면서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서 제가 여기 약자를 따서 목길에 그리고 내가 컬러풀한 옷을 입어야 된다. 색, 그리고 경사길의 경, 그리고 차량의 차문을 조심해야 된다 해서 목색 경차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무색의 작은 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1번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보면 보시면은 골목길 그리고 이면도로 그리고 큰 도로가 있죠. 자, 설명을 하면 여기가 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내가 가는 방향에 이렇게 삼거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차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향에서 멀리 떨어진 우측편으로 가야 돼요. 좌측편에 골목길이나 이면도로가 있으면 내 킥보드의 방향은 차가 우회전하면서 나를 볼 수 있게끔 우측편에서 서행하면서 가셔야 돼요. 항상 운전자가 나를 못 보고 있다. 나는 볼 수 있게끔 우측편에서 서행하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다. 만약에 우측에 골목길이 있고 큰 도로가 있어요. 여기 내가 진행 방향의 길이고 그러면은 우측에 있으면 좌측에서 붙여서 가셔야지 차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면서 킥보드 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운전자가. 그래서 상대방 운전자는 만약에 붙여서 가면 갑자기 우회전해버리면 킥보드 가는 방향하고 부딪히겠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상대방 운전자는 나를 보지 않는다. 근데 나는 항상 안전 운행을 해야 된다. 나를 알려야 된다. 두 번째 보시면은 컬러풀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는 야간에 주간은 괜찮지만 야간에 검은 옷 입고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간에 검은 옷 입고 검은 킥보드를 타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운전자가 인식하기에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는 사이 늦어요. 인지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기 파란색, 분홍색 저렇게 컬러풀한 옷으로 입고 착용하시고 킥보드를 타셔야 되고요. 경사길은 다 아시고 아까 교양 있었고,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뉴스에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뭐냐면 차가 여기 세워져 있는데 여기 인도하고 요 작은 길 사이로 이제 운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사례도 많고, 만약에 여기 차가 있다 그러면 주차했는데 운전석 조수석에 있다가 문을 팍 여는 순간 꽝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차가 한번 멈춰서 서행을 해서 천천히 가든지 이게 정차해서 누가 내리려고 하는지 한번 안전을 확인하고서 그 사이길로 천천히 운행하시면 돼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면도로 있을 때는 이면도로 그 골목길에 붙여서 가면 안 된다.
항상 멀리 떨어져서 천천히 서행해야 된다. 그리고 차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좁은 길로 갈 때는 천천히 안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야간에는 좀 컬러풀한 옷으로 상대방은 운전자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목색 경차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항상 안전 운행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북경찰서 교통과에서 온 승경변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강사님이랑 안암지구대 주임님이 설명이랑 이제 교육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복습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PM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PM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총 중량 30km 미만인 것을 가리킵니다. PM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안전신고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전거 중 스로틀 방식만 해당합니다. PM에 이제 해당이 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기 첫 번째 그림처럼 길게 핸들 조작 방향 조작이 가득한 핸들이 있어야 되며 바퀴가 2개여야 하고 그리고 발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체 전동만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이 세 가지는 기다란 핸들, 방향 조작 가능한 핸들이 없기 때문에 PM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용 수칙은 건너가고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동승자 탑승 금지는 범칙금 4만 원인데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보통 PM은 1인승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전거 중 스로틀에 해당하는 모델은 2인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1인승 PM 경우에는 2인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처벌 조항에는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자동차와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그리고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PM을 운전했을 때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 부과된다고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고요. 보호자가 소유하고 있는 PM을 아이가 운전하였거나 혹은 보호자가 아이가 PM을 운전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였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수칙 핵심 정리 한번 봐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킥보드가 조금 한 15분 정도 있다가 도착할 예정이라서요. 잠깐 뭐 질문하실 거 하시고 휴식을 가지시고요. 이따가 이쪽 앞편에 어디죠? 여기. 네, 트랙 있는 데서 이제 킥보드하고 헬멧 착용하시고 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좀 위험하니까 뭐 오래 탄다고 잘 타는 건 아니고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4, 50분도 타시는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타시면 되고 제가 잘 타시는 분들 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먼저 헬멧 써서 보내고요. 처음 타시는 분 위주로 차근차근 실습해서 보내드리고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과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이 다 넘어지고 사고치고 앰뷸런스 병원 가고 까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똑바로 무게중심 잡고 똑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타요. 그래서 그 요령만 숙지하면 되니까 이따가 도착하면은 이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그냥 휴식.